우리나라의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가 호주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호주 정부는 호주군 자주포 사업의 단독 기종으로 K9 자주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 운반장 갑차 15대로 총 1조 원대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호주로 K9 자주포를 수출할 기회는 2010년도에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후 10년 만에 다시 기회가 돌아와 한화디펜스 이성수 대표가 질롱 지역까지 가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명품 자주포 생산국인 독일을 제치고 한국의 K9 자주포가 선택받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위력은 판매량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비중이 48%를 차지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위력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군 진지를 초토화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이 군사훈련을 한다는 이유로 개머리 해안 부근 해안포 기지에서 76.2mm 평사포, 130mm 대구경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의 민가와 군기지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우리나라의 대응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알려진 K9 자주포로 약 80발을 북한군 진지에 폭격하며 초토화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 개발한 무기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운용한 무기는 미국의 M107 자주포였습니다. 그 후 1985년부터 K55 자주포를 천여 대 생산하여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 뒤처졌던 포병 전력을 뒤집고 싶었던 정부는 198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 풍산, 삼성테크윈, LG정밀 등 100여 개 업체와 K9 자주포를 연구개발했고 그로부터 10년 후 1999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한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2018년부터 K9 자주포의 개량형인 K9A1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반응성, 기동성, 속도 등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자동장 전 시스템과 자동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에 표적의 좌표를 입력하면 탑재된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포탑 구동 장치 및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사격 지원을 계산하여 조준하고 탄약을 자동 이송 및 장전, 발사합니다. 급속 발사 시 15초에 3발을 사격할 수 있고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기존 K-55 대비 화력을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발사 시간은 30초, 기동 중에는 50에서 60초 이내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제 사격이 가능하여 목표 지점에 고각을 다르게 하여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포진지가 갱도 형태인 걸 고려하면 여러 각도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55mm 포신을 사용하여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시속 67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어서 뛰어난 기동성을 보입니다.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고강도 장갑판을 장착하여 적군의 포병 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지뢰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는 미국의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현재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성능입니다.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는 대당 180억이 넘는 PZH-2000보다 대당 40억 원인 K9 자주포가 더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PZH-2000이 K9 자주포보다 성능이 약간 앞서지만 가격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실제 2016년 노르웨이의 동계 필드 테스트에서 PZH-2000은 참가한 2대가 모두 고장이 나면서 중도 탈락했지만 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는 테스트를 쉽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를 도입, 운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터키는 피르티나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기술 라이센스로 약 300여 대를 터키 현지에서 생산했고 폴란드는 K9 포탑을 제외한 차체 120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의 자주포를 제치고
100대를 약 6억 4천만 달러에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핀란드는 48대의 중고 K9 자주포를, 에스토니아가 12대의 중고 K9 자주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4대의 K9 자주포와 6대의 K10 탄약 운반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약 1,700여 대에 이릅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경제가 악화하니까 거짓 보도를 퍼뜨리는 것이다. 다시 환불해라. 한국 골판지 전차는 위험하다. 한국산은 믿을 수 없다. 금방 고장이 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아진다. 막상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푼돈으로 목숨을 잃을 군인들이 불쌍하다. 한국은 수출을 잘하네. 혹시 일제라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호주 군대도 웃음을 원하는 것일까? 코미디라면 무기가 아니라 텔레비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째서 한국의 잡동사니 무기를? 호주도 인도네시아도 머리 나쁜 거 아냐? 라는 등 K9 자주포의 성능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서 서방 국가도 수입한다. 당신들이 비웃고 있는 동안 한국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우익들이 헛소리하고 있구나. 현실을 직시해라. 무기 수출에 관해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등의 자조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다른 국산 명품 무기들도 있습니다. K2 표전차는 국내 기술로 만든 전차로서 1995년도 개발 시점부터 세계 최강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강력한 120mm 활강포와 자동 표적 탐지 추적 장치, 능동 방호 장치, 피하 식별 장치 등 최신 장비들을 탑재하였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을 낼 수 있어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인 천무 또한 최대 사거리 80km를 확보했습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주포로 40mm 기관포와 이연장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등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수륙 연용 보병 전투장갑차입니다. 또한 표적에 적합한 종류의 탄을 사용하여 사격할 수 있습니다. 보병, 장갑차 파괴뿐만 아니라 헬리콥터도 격추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산 명품 무기들과 밤낮으로 적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태그TV였습니다.